지금 시장 생각보다 큰 그림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하단 채널의 지지 2월 6일 저점 매물대에서 전쟁 공포를 전부 다 흡수했다는 것. 그동안 전쟁 공포가 겹치면서 밀리게 되던 가격들이 이 자리에서 모두 흡수가 일어나게 됐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 체크와 동시에 협상 기대 뉴스가 터지게 되고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급등이 아니라 받아주면서 올려낸 상승이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난 자리, 채널의 쿼터선과 피보나치의 0.482가 겹친 라인에서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이 쌍절을 만들어낸 채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 상단 돌파 시 플래그 패턴들이 완성되고, 여기에 더불어 현재 핵 문제의 원자로 허용, 그리고 체면을 채워주는 절충안들이 타결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대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고 돌파, 숏 대규모 청산, 추세에 대한 전환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한마디로 지금은 공포 속에서 상승 구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갈림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승의 재료들과 지지 확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재료가 되어주었던 것들이 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 실망 매물로 뒤바뀌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가 이 구조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추세들 속에서 안정적인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구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대응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비트코인은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채널, 이 채널의 1.5라인과 1.25 라인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낸 채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상승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단의 1.5 라인을 돌파해서 최소한 지지를 받고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만약 하단의 1.25 라인을 무너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60K에서 58K, 더 가서는 49K까지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반등과 하락 같은 경우는 그저 변동성에 불과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해서도 안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의 기점으로는 우리가 지표와 피보나치 등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안내드렸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달 지점에서 캔들과 거래량들 함께 체크해가면서 피보나치의 리테스트의 특성을 살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섰을 때 0.5 라인 리테스트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리테스트 후에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상승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테스트 끝에 돌파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따라서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였을 때 진입하며 지금은 욕심보다는 안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피보나치선 터치했을 때 전량 입절하고 이 명확한 기준과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움직인 덕에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의 장세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걸면 안 된다라는 이유, 이것들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기준선들을 토대로 이 반응과 단기적인 흐름들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요동치는 변동성들 놓쳐가지 마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모든 것들 바로바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트에 대한 실시간 현황과 대응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에 대한 모든 것들 바로 안내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 들어가서 구조를 함께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구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구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현재 비트코인은 60K를 달성했었던 이후에 쭉 하락 흐름들이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기적인 하락채널 형성되어 있다라고는 저희가 오랜 시간부터 다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들이 이 채널 하단의 지지 라인들을 안정적으로 딛고 일어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고 2월 6일 저점 매물대까지 전쟁 공포가 겹쳐지게 되면서 하락하던 가격이 지지 체크와 동시에 협상 타결 호재가 들러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들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의 상승분 보시면은 완만하게 상승한 것도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분이 등장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거래량까지 안정적으로 동반은 됐었기 때문에 꽤나 건강한 상승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점을 달성하던 당시 이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기로 했었던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결국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한 번 연장이 이루어지게 됐고, 지금은 그로 인해 실망 매물들이 약간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왜 이 합의안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결국에는 밀려나는 흐름들 등장을 했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이란은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이 핵 문제에 대한 협의 간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 협상을 위해서 벌써 이 중동에 집결한 군사비만 5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게 됐고, 결국에 큰 돈이 들어간 만큼 이 돈의 값어치를 해내는 협상의 타결안들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 미국과 이란은 일몰 조항을 체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몰 조항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이 이란에게 너네 징역 10년이야, 앞으로 10년 동안 핵사용 금지라는 조항들을 맺게 된 거고, 그에 대한 조항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오게 됐는데, 현재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서 미국이 이 정도의 큰 돈을 다시 한 번 더 들이면서 협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이때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야 체면이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10년으로 끝낼 수 없어, 너네 그냥 무기징역으로 바꿔, 평생 핵사용 금지야, 이런 의견들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러한 것들 동의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 핵을 우라늄으로 희석을 해서 핵 원자로라도 쓰게 해달라, 이러한 입장들을 표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둘 사이의 의견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배치된 군사들로 인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요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로 밀린 합의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의 재료들이 어떠한 것들로 변하고 있다? 실망 매물들로 점차 변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상승에 대한 원동력들은 거진 다 죽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한 인사이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은 필수인데요.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에 대한 소식들 가지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었을 때 지금의 현재 자리가 이 채널의 쿼터선 그리고 피보나치의 0.382 라인을 딛고 일어난 상태이고, 이 단기 상승 빗각 위에서 쌍절을 찍고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세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것들이 상단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려주더라도 이 채널의 상단 저항 정말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부근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왜냐하면 우리가 RSI까지 딱 켜서 봤었을 때 이 전고를 찍었을 때 RSI 거의 80몇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되돌림 흐름들이 크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 여기서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어떠한 것들 대기하고 있죠? 바로 PPI 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물론 이것 자체가 큰 변수로 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달에 PPI가 발표되던 당시 물론 이때는 하락 흐름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PPI 지수가 이 지난 지수 0.2%에서 이 0.25%나 상승한 0.5%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크게 주고 떨어뜨린 다음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축 내려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었고, 지지난번에는 발표되었을 때 예상치만큼 발표가 됐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것들 변동성만 먹어낸 채 차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끌어져 내렸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PPI 지표 자체가 정말 대상승 호재로 발표돼주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큰 흐름들 자체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 되돌림 흐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반등 구간, 바로 직전의 반등 이전에 형성됐었던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부근, 이 부분과 채널의 중단선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점들 기대를 걸어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도 V자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머물렀다가 다시 한 번 더 박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반등 시그널들 제대로 체크해 주신 후에 들어가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하단 지지 라인들까지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 상승분 싹 돌려받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저점 부근 60에서 58K, 진짜 최악의 경우 49K까지도 이 도루마무 움직임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실시간 현황들은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중에서 혹시 내가 놓쳤던 내용들이 있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영상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내용들 계속해서 준비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